다음은 전반적인 민생 및 목포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아마 정 대표님께서는 요즘 서산 옹금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목포문화연대 정태관입니다. 목포 포럼에서 이제 시민 설문 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시정과 의정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만, 서산 옹금 지역이 지역 현안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 지역 사회 현안 분야 중에 서산 옹금 지구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목포 미관에 미치는 영향과 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에 대한 생각, 또 거주 형태, 또 목포 관광에 도움이 되느냐 하냐 네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조사했던 목포 포럼 담당부들한테 설문조사의 내용이 서산 옹금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상으로 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PT를 좀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제가 10분 내로 이런 문제점이 서산 옹금지에 있고, 또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한 달여 전에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나 예민한 문제고, 또 주민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 원주민과의, 또 시민이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서산 옹금 지역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예민한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현안 사업으로 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나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옹금 지역 재개발 사업 지역구가 총 약 1,52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자가세대가 180세대고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87%, 약 1,3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입자라고 90% 가깝게 세입자라고 보시면 되고, 독거노인이 세입자 중에서 약 48%, 약 50%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문제가 세입자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 재개발 문제와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주거 형태 또한 허가주택이 49%, 그중에서 무허가가 50%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토지 또한 공유지가 46% 되고 사유지가 53% 됩니다. 약 반반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현황 상황에서 지금 목포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현황에 보면 약 1170평 정도 되는데 11만 7천 평 정도 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서산 옹금 지역이 개발하는데 어느 지역까지 현실을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유달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송강 아파트로 해서, 송강 아파트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유달초등학교랑. 그리고 우리가 조선내화동으로 해서 그 조선내화에서 가다 오면 대반조절 가다 오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의 일주도로가 7km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km입니다. 그래서 유달산의 약 20%를 고층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심각한 경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지금 목포시에서 서산 옹금지구 재개발 층수를 보면 방금 말씀에 1,500세대 약 짓는데 서산 옹금 1구와 2구역과 3구역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최고 고층이 25층 이하, 그러니까 95m 이하입니다. 유달산 높이가 228m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리마당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보리마당 언덕에 그린공원 있죠. 그가 73m 정도, 73m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마당을 이상 넘어서는 95m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서 보면요, 서산 옹금 지역 보시는데 여가 이제 조선내화입니다. 그리고 여가 이쪽이 지금 수협 공판장이고요. 여가 이제 유달초등학교 이쪽인데 여가 25층에 들어서고요. 다음 여기 24층 이쪽으로 해가지고 18층, 20층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 언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층이지만 약 20m 이상 훨씬 높게 보입니다.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쭉 아파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km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경관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목포시에서 받은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이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이 있죠. 유달산 대학로에서 본 시각인데 위에 거는 작년 목포시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이고 제가 다시 재입수를 해서 목포시에다 추락해서 나온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위에 있는 그림들은 시뮬레이션은 뭐 30층 이상이다 얼추 계획이었다. 그리고 밑에 것은 25층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려고 제가 두 개를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항만 재개발 예정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그 조선대화 쪽이고 여거 이제 수협 쪽으로 가는데 요게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 여기상으로도 거가 8층짜리 상업 지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뮬레이션상으로 여기 아무 없이 경관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만 목포시에서는 그래서 약 여기를 20m 정도를 이렇게 터주기 때문에 경관상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아다시피 자 여기는 서상 그린공원에서 본능입니다. 근데 작년에 했던 5층 약이 낮아졌더라도 이렇게 다시 제작했던 경관이 너무 다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유달산 올라가시면 관웅각이라고 했죠. 관웅각에서 왔습니다. 1차에 작년에 30층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조사 내용을 보시면 전혀 내용이 이치 선장이 다릅니다. 같은 관웅각에서 시각적으로 봤는데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포시가 이와 같이 경관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이놈이 자료상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죠. 또 여기는 과도 방면입니다. 과등도 여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위에가 보리마당입니다. 그린공원정인데 이게 지금 여기는 화면을 쭉 밀었죠. 여기는 당겨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관상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여기는 항로 서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전부 지금 건물이 들어설고 이쪽으로 연립주택으로 해서 몇 층짜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중앙에. 다음입니다. 자, 항로 정면이죠. 여러분들 유달산입니다. 여기가 228m죠. 이렇게 지금 엄청난 경관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동쪽에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5층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달산 꼭대기죠. 전혀 지금 바닷가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경관이 이루어질 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산 지금 설문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면요. 이주 대책의 문제입니다. 목포시에서는 LH공사가 영해 이주구와 대성지구에 이주 대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LH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대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착공할지 모릅니다.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지구 같은 거 한 블록 790세대를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10월 달에 착공을 하다 계속 착공이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주 대책 문제가 나오는데 한 가구당 이거는 토지 보상 등에 관한 산출 근거입니다. 지금 목포시에서는 전번에 공청회 나왔을 때도 보상가가 얼마냐 시민단체에게 맞냐 했더니 전부 답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요. 세입자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민심이 확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가구당 약 529만 7천 원 정도, 약 530만 원 정도 이 법적 근거입니다. 아마 조합이 형성되면 좀 더 상승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750명의 독거노인이 이 돈을 받고 이전비를 받고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근데 서산원골동 단독주택 세입방은 소유자가 세입만 내놓고 살지 않습니다. 같이. 근데 이분들이 나왔을 때는 단독주택 세입방으로 주인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랬을 경우 과연 이분들이 단독주택 노인들한테 단독주택을 사시는데 단독주택에서 그 노인들한테 방을 내주겠냐 이 말입니다. 새 방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도 못 들어가죠. 세입방사도 못 들어가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두각을 문제가 발생할 거라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임대 아파트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급자 시에서 지원한 그 예산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3, 40만 원 정도 나오죠. 40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면 관리비가 평수에 따라 다르는데 10만 원 이상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40몇만 원 양도 받은다 해서 10만 원이 오버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독거인 노인들이나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현실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실로 돌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 재정착 문제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약 3,000세대를 짓는데 446세대를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446세대를 짓는 법적으로는 좀 오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 아파트 짓기엔 법적으로는. 하지만 세입자가 1,340 상황에서 449세대를 가지고 독거노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독거노인 나머지는 약 1,333세대에서 약 888세대는 재정착할 수 없는 현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전부 분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에 봤을 때 재정착률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고 결국은 세입자의 어려운 목포시 가장 어려운 세입자들이나 독거연들이 결국은 서산 원고금 지역을 떠나게 되고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목포에서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 다시 입주하는 이런 괴상한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단체는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지금 그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정책을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목포시는 유일하게 미상하게도 지금 가장 늦게 지금 그 차를 타고 가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산원공지 재개발 지역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원주민을 내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달산 조망권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한 100% 재정착을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문화인들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토론회 된다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